누구에게나 더 예뻐지고 싶은 욕심은 있게 마련이죠. 뽀송뽀송한 피부를 위해 뷰티 아이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경제 불황에도 각광받는 뷰티 사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미정입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K-뷰티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 시장에서 K-뷰티를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는 CEO를 만나보겠습니다. 경인 지역은 물론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 화장품 기업. 마스크팩 하나로 매출 신화를 기록하는 이재희 대표와 진솔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피프러 지금부터 함께 하실까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알짜배기 화장품 기업. 특수보직보 인가공 전문 업체에서 이제는 자사 브랜드를 생산해내며 화장품 기업으로 우뚝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이재희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드디어 관심 분야의 CEO를 만나게 됐습니다. 화장품 쪽에 이제 CEO를 맡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마스크팩을 이제 제조하고 또 개발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마스크팩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마스크팩의 원료가 되는 시트 마스크 원단을 취급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마스크팩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 프리미엄 상태에서 많은 상품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마스크팩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디지털 업체나 전자회사를 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2010년 금융사태가 일어나는 전후를 계기로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많이 흡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진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애석하게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근무했던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본의 아니게.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는 뭔가 전도유망하고 뭔가 미래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찾다 보니 뷰티나 헬스 쪽 아이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없어지지 않을 분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있고 또 건강한 삶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 가치나 아니면 바램은 다 같다는 생각에서 이제 대한민국도 그러한 대열에 합류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아이템에 적합한 상품들을 사실은 찾게 되었죠. 10년 동안 근무한 디지털 회사가 스마트폰의 급속한 시장 형성으로 폐업을 하게 되고 2010년 그리스 디폴트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재희 대표. 돌파구를 찾던 중에 화장품 사업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떠올렸는데요. 많은 이들이 외모 가꾸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류 열풍과 더불어 전성기를 맞은 뷰티 업계. 더불어 마스크팩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스크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정체죠. 하나하나를 다 바르지 않아도 그냥 딱 얹어 놓으면 피부가 뽀얘지는 마법과 같은 어떤 그런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집에서 마스크팩을 가끔 하는데 도대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거를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그런 트러블 피부를 가지신 분도 있고 또 건조한 타입의 피부를 가지신 분도 있고 복합성 피부를 가지신 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 인해서 사실 현대인의 피부는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죠. 맞아요. 제 피부도 지쳐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의 영양에 가장 근간이 되는 보습이나 영양에 관련된 기본 성분들을 베이스로 깔고요. 그리고 또 각각 타입에 맞는 미백이나 주름 개선이나 아니면 또 모공을 축소시키거나 피지를 조절하거나 리프팅을 해주거나 이런 효과적인 물질들을 집어넣어서 저희는 그것을 활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물질들을 저희가 처방을 해서 집어넣고 그 물질들을 저희가 하나의 미용 에센스로 만듭니다. 그것이 마스크팩 안에 들어있는 에센스의 주 원료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 가지 결정체, 네,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서 지쳐있는 현대인들의 피부를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에센스를 가득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군요. 지금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은 마스크팩이 버려지고 원단이 버려지고 에센스가 버려지고 이거를 테스트 과정을 계속 거쳐오셨을 텐데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나요? 사실 초창기 마스크팩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스킨이나 로션이나 에센스나 크림이나 이런 일반적인 화장품, 뭐 색조 화장품을 포함해서 이런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사실 증정용 기념품으로 사용되는 그런 개념의 카테고리 범주에 속하던 것이 사실 마스크팩이었습니다. 저가 상품에 보통 사용되던 레이온이라든지 이런 순면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원단들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보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에센스들이 처방이 됐던 것이 과거의 제품이라면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무수히 많은 종류의 원단들과 궁합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에센스도 원단에 따라서 머금고 있는 그 일종의 시간도 틀리고요. 이런 원단의 숙성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나고요. 그게 중요하네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없는 것을 발명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최상의 조합과 배합으로 찾아나가는 발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재희 대표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탄생하는 마스크팩. 공정 하나하나의 과정을 까다롭게 관리하며 좋은 품질의 마스크팩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말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증정용 어떤 화장품이었다면 요즘에는 일일 1팩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심지어 이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됐는데 그 덕을 보는 건 아마도 대표님이겠죠? 일일 1팩을 할 정도로 이게 정말 잘 팔린다면 수익도 상당할 것 같아요. 여쭤봐도 되나요? 매출? 2015년도에 145억의 매출을 했고요. 와, 네,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매출 규모는 그 완제품을 포함하지 않은 인가공 쪽 기준으로 말씀드린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OEM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런 매출 기준과 자사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 그렇습니다. 제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145억이라고요? 145억. 그럼 더 된다는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끌어오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고비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15년 5월 경우를 기억합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죠.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 나라에 이제 들어오시는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도 회사에서 상당히 힘든 시기였다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기다리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제품 개발에 몰두했고요.
그 기간에 오히려 개발하는 데 그렇습니다. 집중을 하셨네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해외 고객들이나 바이어들을 직접 찾아가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좀 꺼려하진 않았나요? 한국 사람이라고. 친하신 분들은 뭐 이해하시고요. 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또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해마다 전시에 참가하며 한국 화장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루고 싶은 꿈이 더욱 많기만 합니다. 대표님께서 꼭 이것만 이루고 싶다 하는 어떤 계획이나 꿈 있으세요? 조만간 화장품 산업이 집중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생산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오, 전진기지를. 네. 뭔가 전투적인데요. 예. 한 군데에 모으신다고요?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네. 이를테면 공간적인 부분과 네. 또 양질의 어떤 근로 노동자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이런 그 현실적인 그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하여 화장품 집중화 단지를 저희가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집중화 단지를 네. 건설하고 계세요? 네. 벌써? 네, 와.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곳인가요? 화장품 집중화 단지는 네. 현재 저희가 메인 아이템으로 제조 및 유통을 하고 있는 화장품 마스크팩과 네. 각종 패치류를 중심으로 모든 공정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산업단지를 말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완성이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각지의 산지에 있어서 하나의 라인으로 이루어질 때 뭔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일종의 산업단지를 저희가 네, 조성을 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물류비의 절감과 네네. 또 양질의 노동력이나 아니면 그 우수한 인재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들 또한 그 단지를 바탕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원단 따로, 에센스 연구하는 곳 따로, 또 물류 비용도 들고 이렇게 좀 복잡했다면 네, 한 군데에 모아서 맞습니다. 집중화 단지. 그 꿈을 꾸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건설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네. 대단합니다.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지금 열심히 집을 짓고 있고요. 네. 늦어도 올 9월 초에는 저희가 조성이 끝나서 8월 정도면 네. 저희가 건축 관련된 이제 허가들을 진행을 할 상황이고요. 네. 9월 정도면 저희가 양산 체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사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신념으로 새로운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이재희 대표. 이곳에서 좋은 제품이 또 만들어지겠죠? 앞으로 내가 이제 이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절대 이건 잃지 말아야겠다 하는 어떤 신념이나 철학이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어떤 좌우명이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아니면 내가 행여라도 독단에 빠져서 잘못되지는 않는지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철학과 신념이 없을 때에는 좀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명언들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요새 제가 가슴에 와닿는 말들은 이익보다는 인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고자. 그래서 결국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고 있고 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모여서 기업의 이미지와 또 상품이 되지 않나. 네네. 품질도 마찬가지고
그런 노력이 모여서 성사된 제품의 가격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이익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와, 멋지네요.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 대표님의 어떤 깊이 잠재되어 있는 진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익보다 인익을 더 추구하셔서 더 멋지게 성장하고 또 해외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사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이재희 대표.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화장품 기업으로 우뚝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따복으로 경기도가 행복해지는 시간. 사람과 사람이 만나 따뜻한 마을을 만들고 사람과 마을,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 대표 브랜드 따복 공동체에 대한 모든 것이 경인붐에서 공개됩니다. 따복 공동체 7번째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따복 공동체는 내 손 안에 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따복 공동체를 정복하기 위해서 두 발 벗고 나설 따복지기 리포터 박환희입니다. 이웃 간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회복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조성하겠다는 뜻깊은 따복 공동체. 오늘도 만나볼까요? 오늘 제가 7번째로 찾아온 곳은 바로 경기도 수원에서 활동 중인 따복 공동체인데요.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해지셨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서 따복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은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 10명 이상이 모여 동아리 활동은 물론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통해 마을과 주민의 관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그중 공간 조성 사업은 따복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따복 공동체의 또 다른 착한 사업입니다. 수원에 위치한 이곳은 주민들 간의 소통 및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간인 마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가 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다 지역 주민분들이 집에서 나는 쓰지 않지만 네, 괜찮은 물건들을 다 위탁 판매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참여 활동을 기반으로 다자간 품앗이를 활성화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복 공동체에서 지원하는 공간 조성 사업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마을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고 또 지역 주민분들이 즐겨 찾는 조금 더 매력적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따복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에 지원하게 됐고, 네, 다행히도 돼서 네, 지역 주민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네, 즐겨 찾고 계십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을 운영하여 주민 간 유기적인 만남을 갖고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우만복지 건강마을. 앞으로 그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공동체 활동이 지역마다 이렇게 별도의 특색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특색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색은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또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어떤 그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취업이나 아니면 그 경제적 성장을 좀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 공동체 좀 활성화하고 개인들의 자존감을 높이 살리고 해서 주민들 간의 교류도 많이 해서 이렇게 지역 공동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좀 따뜻한 공동체, 우리 따복 말 그대로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함께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꿈이고
바람이고 합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연대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 이곳에선 봉사단이나 동아리를 운영하여 서로를 돕고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웃는 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이 안에서 또 따복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 안에서 뭔가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뭘 만들고 계시는데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기 퇴치제. 이거 모기 퇴치제 만들어서 팔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면 아, 진짜요? 네. 작은 실천이 지역 사회 속에서 이웃들에게 전파돼서 더 큰 나눔으로 다가갈 것을 알고 실천하는 크레파스 동아리. 이들이야말로 따뜻하고 복된 따복의 정서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분들이었는데요. 와, 그러면은 우리 동아리들 모이면은 이런 퇴치제 말고 또 뭐 만들어요? 청소요. 말 청소. 도깨비장터. 네. 오, 이렇게 주민봉사단 크레파스가 좀 작은 동아리긴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되시는 동아리긴 하지만 나중에는 주민분들 한 분 한 분 더 합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마을 전체가 함께 모여서 마을을 가꾸고 예쁘게 꾸미는 봉사 동아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크레파스 동아리. 그들의 소중한 모든 활동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주민들과 마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따복 공동체죠. 우만복지건강마을을 둘러봤는데요. 앞으로도 경기도 내에 따뜻하고 복된 마을이 더 많이 생겨서 우리 주민들이 한 마을에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동화 같은 집.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여유로운 일상을 느껴보고 나만의 힐링하우스를 꿈꿔보는 코너. 힐링하우스 좋은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아주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 사는 게 제 오랜 꿈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드림하우스를 현실로 이루신 분들의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힐링하우스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곳은 살림이 잘 보존된 고장, 경기도 안성입니다. 그냥 들어가도 되나? 야, 고풍스러운 집 한 채가 딱 나타났는데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의 주인공 김영기 씨를 소개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집이 너무 예뻐서 구경 왔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밖에 먼저 보고 들어갈까요? 네, 마당 좀 구경시켜주세요. 그래, 이쪽으로 오세요. 집을 지은 지 6개월 정도 됐다는데요. 어떻게 이곳에 집을 짓게 됐을까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 안성에 자리를 잡게 되셨어요? 아, 저희 부부가 원래 고향이 안성이에요. 그래서 서울 생활 40년 만에 정리를 하고 내려오게 됐어요. 그럼 지금 이 집에는 어떤 분이랑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둘이, 남편이 지난 3월에 은퇴했어요. 두 분이서만 같이 지내시는 거고? 애들은 다 출가하고, 그리고 한 4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유턴한 거죠. 이제 저희 남편이 원래 토목하는 분이에요. 아, 토목? 예, 그래갖고 여기 토목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간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처음에 이게 논밭을 샀거든요. 그래갖고 꾸미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죠. 이 집엔 부부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데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닭이에요, 이거? 예, 오골개예요. 오골개예요? 네네. 아니, 되게 벼슬도 파랗고 머리도 독특하게 생긴 것 같은데? 예, 이게 백봉 오골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토종 오골개인데 뭐 60년대까지는
뭐 천연 기념물이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대중화돼 갖고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키워요. 그래서 저희도 힘들게 구했어요. 그렇다면 집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머니 그럼 저 집 안도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어요? 예, 들어오세요. 안은 또 어떻게 꾸며져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앤틱한 가구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부부의 거실입니다. 넓은 창문에 보는 제 마음도 시원해지는데요. 와, 어머니. 여기 집 아기자기하고 너무 이쁜데 어떤 컨셉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 이 집을 지을 때요. 저희 남편이 제 의견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보통 여자들이 와서 보면 다 좋아하죠. 여자를 위한 감성? 예. 여자를 위한 집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취미로 킬트를 하고 있거든요. 킬트 하시고? 예. 그래서 이게 좀 집이 좀 지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약간 오래된 느낌.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킬트 하는 사람 분위기에 딱 맞는 집이에요. 아내 김영기 씨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디자인을 했다는 부부의 거실. 다른 공간도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어머니 그럼 이 집 구조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저희는 이제 부부만 살기 때문에 평수가 별로 넓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전원주택이 넓게 짓는 게 유행이었는데 지금 이제 작게 짓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1층이 25평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 하나, 거실, 그리고 주방을 좀 크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층도 그 방 하나, 또 조그만 거실, 그리고 또 목욕탕, 예, 샤워 부스 넣었어요. 그리고 3층에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도 있어요? 예. 유럽식 목조 건물인 이곳 1층은 약 82제곱미터, 2층은 약 29제곱미터로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신경 쓴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방인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낼 정도로 주방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주방을 둘러볼까요? 예. 저희 주방은 제가 제일 그 집 지으면서 신경 썼던 부분이에요. 요리를 좋아하는 김영기 씨는 좁은 공간을 최대한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요. 어떻게 이 좁은 주방을 깔끔하면서도 넓어 보이게끔 꾸몄을까요? 어떤 부분 그럼 제일 신경 쓰셨어요? 아무래도 싱크대죠. 일단 저희 주방은 제가 싱크대 상부장에 있는 거를 좀 싫어해요. 갑갑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릇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외국에 여행 다니면서 컬렉션을 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싱크대 일단 넓이가 넓으니까 요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 많은 그릇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주방만의 특징이 있다는데요. 그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주방의 특징은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건축적 요청에서 상부장이 없습니다. 좁은 공간을 넓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픈 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 주방을 같이 접목시켜서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설계 특징입니다. 어머니 그럼 2층 구경 가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2층은 김영기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데요. 이야, 나무 계단을 타고 올라가 보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어머니 이 방은 어떤 방이에요? 이 방은 이제 제가 책도 보고 제가 이제 취미가 킬트예요. 킬트. 예,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은퇴 후 조용히 삶을 즐기고 싶었던 김영기 씨. 귀촌을 결심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럼 귀촌하시기로 결정하시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는 뭐 토지가 없으니까 땅 선별하는데요. 안성을 한 2년 정도 돌아다녔어요. 땅 사려고. 근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땅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뭐 아주 좋은 땅은 남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저희가 2년이 다 갖고 이 땅을 한 3년 전에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을 다 둘러보고 나니 드는 궁금증 한 가지. 여기 청소 어떻게 다 하세요? 저는 청소를 안 하고 저희 남편 담당이에요. 어머니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뭐 요리하고 바느질하고 그리고 이제 텃밭을 제가 갖고 있어요. 텃밭을 다 가꾸시는구나. 예. 텃밭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나가보시죠.
집에서 몇 발자국 나가보니 그녀가 가꾼 텃밭이 나타났는데요. 요즘은 여러 작물을 수확하는 재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60대가 됐으니까 이제 가드닝 하면서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이제 꽃 따서 꽂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저희도 막연하게 뭐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다 이렇게 나쁜 얘기만 듣고서 사실 왔거든요. 동네에 뭐 모임이 있어요. 기촌한 분들하고 동네 분들하고의 모임이. 그래서 그게 이제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또 함께 또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점이 하나도 없이 그냥 녹아 들어갔어요. 이 시골 생활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퇴 후 힐링하우스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한 김영기 씨. 앞으로 이곳에서 보낼 더욱 멋진 나날들을 기대해 봅니다.